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76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월 3일 첫날이라서 2월에 처음 녹음이라서 후원자 명단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패트리온 통해서 김재현님, 이승규님, 박현우님, 최준호님, 변정훈님, 박재권님, 디진님, 지훈님, 홍반장님, 윤상현님, 박스텀프님, 변용훈님, 최승우님, 이성환님, 애쉬팔사님, 알프레덕님, 다니엘리님, 엄기성님께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게스트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너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말을 하고 있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하고 있는 CP입니다. 요즘에 한 5개 밀려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나오게 된 최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준호님이라고 그냥 불러드리면 예. 네. 뭐 딱히 닉네임을 쓰는 게 아니라서. 아, 그러시구나. 준호님 처음에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먼저 주셔서 저희가 되게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되게 반갑고 또 고맙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저랑 아싸님이 이제 처음에 막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최준호님이라는 분이 오신대요. 막 했어요. 저희 둘은 다 이제 후원자로만 알고 있었고 후원자 중에 드디어 한 분이 자발적으로 오시는구나 했는데 뭐 성함을 말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그 준호님이 혹시 그 준호님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막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놀랐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자기소개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최근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작년 가을까지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그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CDN이랑 보안 쪽 하는 회사에 한 5년 정도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그 15년부터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창업해갖고 이제 뉴맙이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 이제 모바일 앱용 CDN 회사를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 클라우드플레어 인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갔었고 뭐 그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CD네트웍스라고 이제 CDN 쪽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 한 10년 정도 일하면서 연구소 아니면 이제 미국 일본 법인 뭐 미국 법인 이렇게 가서 이것저것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서는 주로 이제 그 CDN 이제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한 20년 가까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전부터 이제 학생 때부터 오픈 소스 뭐 관련된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 90년대 한 중후반부터 이제 막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한글 쓰는 게 큰 문제니까 그런 거 관련된 뭐 패치도 하고 뭐 논의도 하고 옛날에 이제 뭐 유스넷이나 이런 거 많이 썼었는데 그리고 그때 그 즈음에 이제 그 프리비에스라는 이제 오픈 소스 운영 체제 그쪽에 흥미 갖게 돼서 해서 98년 정도부터 이제 그 kr.freebsd.org 그 도메인 이제 관리를 넘겨받아갖고 뭐 웹사이트 그 다음에 이제 뭐 FTP 요즘에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이제 그 설치용 미러 그런 것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뭐 최근에 이제 그 커뮤니티가 뭐 있다가 없어졌다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엔 잘 모르니까 옛날에는 좀 많이 썼는데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디스코드에다가 요즘 유행 따라서 해서 뭐 그쪽에 요즘에 좀 얘기들 좀 하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어떻게 검색하면 되죠? 저 링크를 나중에. 이 주소 저도 몰라요. wwkr freebsd. 거기 가시면 있는데 그 초대 코드가 아마 그 페이스북 그룹에 와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플레어에서는 이제 마지막 한 3년 정도는 이제 HTTP3 그다음에 퀵. 그러니까 제가 있던 팀이 이제 엣지 쪽 그 CDN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분산해서 엣지 서버들이 있잖아요. 엣지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팀에 있었고 그 팀에서 이제 그 엔진X 기반의 그 엣지 서버 유지 보수하고 그다음에 또 많이 했던 게 이제 그 HTTP3랑 이제 퀵이라고 새로운 이제 그 프로토콜을 원래는 이제 옛날에 구글에서 처음에 만들었지만은 그거를 이제 IETF에서 다시 이제 정식으로 표준화를 해서
그 과정 이제 조금 참여하고 그다음 회사에서 그 서비스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해서 뭐 디플로이하고 네네. 문제 있으면 이제 계속 고치고 그런 일들 거의 나올 때까지 하고 있었어요. 네. 되게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지금 막 여쭤보고 싶은 게 엄청 많이 지금 언급이 됐는데 클라우드 플레어부터 먼저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네. 이제 한국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주로 막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고 클라우드 플레어는 이제 개발자 쪽에서는 좀 사용할 때 좀 돈을 덜 내도 되는 서비스로 많이 좀 인식이 되어 있지만 네.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기업 문화 같은 거 이런 것도 클라우드 플레어 얘기는 많이 저희가 못 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시기에는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지원을 해서 간 게 아니라 네. 인수로 들어왔으니까 사실 면접을 안 보고 아, 들어와서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오리엔테이션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어요. 한 500명 정도. 네. 그래서 뭐 회사도 이제 샌프란 이 본사고 저기 런던에도 엔지니어 오피스가 네. 크고 뭐 아시아 쪽은 이제 싱가포르이 크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많이 확장을 했거든요. 오피스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알고 있을 때는 이제 저도 CDN 오래 했으니까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 CDN 회사가 아마 10년 좀 넘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 뭐 CDN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료 서비스가 되게 유명해서 네네. 그렇게도 이제 접해보고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지 뭐 제가 딱히 이제 인연이 있어서 처음부터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빅테크라고 하긴 좀 뭐한 게 뭐 구글이나 예를 들면 이제 그 소위 이제 빵그 뭐 이런 데들은 네네. 이제 직원이 뭐 10,000명 단위로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훨씬 작은 회사고 근데 그 인원수에 비해서는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늘었지만은 그래도 뭐 수천 명 수준이니까 그 인원수에 비해서는 이제 그 전체 인터넷에 주는 임팩트는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이제 그 무료 서비스다 보니까 쓰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회사 블로그 같은 거 통해서 이제 그 정보 공개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표준화 뭐 저도 일부 이제 참여를 했었지만 이제 표준화 활동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 뭐 DNS도 하고 뭐 HTTP 뭐 캐시 웹 캐시 관련된 거 뭐 아니면 이제 크립토 뭐 TLS 뭐 이런 쪽에도 기여를 많이 하는 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이게 인원보다는 이제 그런 그 전체 인터넷에 대한 어떤 좀 임팩트 그런 게 이제 상당히 큰 거를 이제 들어가서 알았죠. 들어가서 알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엔지니어들이 이제 뭐 다양한 이제 백그라운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쪽은 이제 주로 뭐 네트워크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근데 이제 개발이 이제 단순히 그냥 그 어떤 이제 뭐 웹사이트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웹사이트를 서비스하기 위한 그 기술을 만드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뭐 로레벨 쪽 일하는 사람들, 뭐 커널도 많고, 뭐 그 이외에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이나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뭐 최신 기술, 예를 들면 뭐 인터넷 HTTP에 뭐 이런 기능이 새로 생겼다. 그러면 이제 거의 제일 먼저 구현하는 데 중에 하나라서, 그러면 이제 뭐 스펙을 진짜 드래프트 상태에 있는 걸 구현을 하든가 아니면은 진짜 그걸 쓰고 있든가 그 드래프트를 쓰고 있든가 그다음에 뭐 쓰면은 이제 뭐 같이 만들어 갖고 이제 다른 회사들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CDN 쪽이니까 이제 서버 쪽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브라우저 관련된 걸 뭐 만들었다 그러면 또 그 브라우저 업체랑 같이 또 협업을 해야 왜냐하면 이제 이게 실제 되는지 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크로미엄 하는 이제 구글 쪽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애플, 사파리, 그다음에 파이어폭스. 요즘에 이제 사실 그 세 개 브라우저면 거의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회사들이랑 협업도 하고. 역시 파이어폭스는 안 나오는군요. 아, 그러니까 모질라 파이어폭스가 굉장히 활발해요, 사실. 네. 그 업체 중에서 활발한데, 이게 요즘에 이제 점유율이 높은 편이 아니라서. 게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자기 엔진 버리고 엣지에서는 완전히 크로미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거의 세 개밖에 없죠. 세 개면 거의 98%는 커버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그 1.1.1.1
그것도 많이 쓰시죠. 네. 때도 일반적인 개발하지 않는 분들도 그거는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한국에서 뭐 차단하면서 최근에 네. 유명해지지 않았나요? 원래는 개발자만 좀 쓰다가 원래 8.8.8.8은 개발자만 좀 쓰다가 네. 1.1.1.1 할 때는 한국에서 뭔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그걸 이제 퍼블릭 리졸버라고 그러잖아요. 네. DNS 서버. 물론 이제 ISP마다 갖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8888이랑 8844는 구글이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퍼블릭 리졸버라고 이제 그냥 무료 서비스로 해서 아무나 쓸 수 있는 거고,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도 DNS가 사실 굉장히 강해요. 거기 DNS 하시는 분도 되게 많고, 그 서비스가 DNS에 도메인이 등록된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DNS 인프라가 굉장히 그 거의 뭐 저기 HTTP 처리하는 것만큼 큰데, 네. 예. 근데 그 전까지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어서리터티브 DNS만 하다가 이제 우리도 퍼블릭 리졸버를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저 몰랐는데 네. 1.1.1.1의 존재만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멀웨어를 차단하는 그 DNS가 1.1.1.2가 있고 또 성인용 콘텐츠를 차단해주는 1.1.1.3도 지금 만들어놨나 봐요. 그게 이제 저거예요. 뭐 제가 DNS 전문은 아니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 DNS 프로바이더들 보면은 예를 들면 그렇게 퍼블릭 리졸버 제공하는 데 중에 뭐 구글도 있고, 뭐 클라우드플레어도 있고, 뭐 오픈 DNS 이런 거 들어보실 텐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또 보면은 이제 그 뭐 좀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리졸버를 쓸 때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쓴다. 네. 그러면 애들이 뭐 수업 시간에 아니면 이제 이상한 사이트 접속하면 안 되니까 그런 도메인은 아예 뭐 리졸브가 안 접근이 된다거나 안 되도록. 아니면 이제 뭐 특정 사이트로 유도를 한다거나 네. 그런 이제 특수한 목적으로 쓰이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11에는 딱히 제한이 없는 거고, 네. 뭐 끝자리가 좀 바뀌면 좀 특수한 용도가 있고, 아니면 그거를 뭐 머리어 차단이든 뭘 차단이든 이런 걸 이제 또 서비스화해서 네네. 예, 제공하는 밴드들도 사실은 꽤 있어요. 저도 그런 게 나온 줄 몰랐는데 여기 사이트 가 보니까 1.1.1.1 포 패밀리스라고 제품군 이름이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어레어랑 거 예. 차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집에 뭐 그런 걸 알고 있으면은 사실 뭐 한국 내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상한 사이트들이 거기 등록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있으면 예를 들면 부모가 그 공유기에 디폴트 DNS를 그걸로 그쵸. 바꿔놓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그 집에서 그걸 쓰는 애들은 이제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고 뭐 이런 효과들이 그럼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공유기 비번을 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애들이 자기 핸드폰 컴퓨터에서 직접 다른 DNS 설정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대부분 되긴 모바일로 하는데, 하니까. 네. 네. 그렇게 공유기에서 똑똑하면 하겠죠. 또 그것까지 하면 뭐 못할 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저희 세대들이 그래도 컴퓨터를 좀 이쪽 익숙한 사람이 많은데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도 그런 거 차단, 컴퓨터 차단 이런 거 있지만 부모님 외출하시면 다 풀어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제 말이 제 말이. 네. 전원 뽑아놓으면 어디서 사다가 숨겨놓고 쓰고. 뭐 제 친구는 하드 빼서 장롱에 숨겨놓은 네. 친구도 있었는데 그래도 나가면 다 장롱 열어서 하다 하고 게임 하다가 오실 때 내가 넣어놓고 그래. 저희 아버지는 키보드를 빼놔서 숨겨 놓으셨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키보드 하나 주워다가 저도 숨겨 놓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날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이제 블로깅도 꽤 많이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하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산에서 블로깅 같은 거 좀 장려하는 방식 같은 게 있나요? 그게 이제 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도 글을 한 3개인가 4개인가 썼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엔 이제 가서 보니까 한글로 번역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원래는 몇 개 이제 번역하면서 시작을. 요즘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피셜하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했잖아요, 사내에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서비스 프로덕트를 위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사내에서 어떤 문제를 풀었다. 아니면은 뭐 누가 이제 개발을 하다가 요런 좀 기존에 안 쓰이던 이제 방식, 뭐 특이한 아이디어 이런 거를 해봤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해설,
뭐 리눅스의 뭐 리스닝 소켓이 어떻게 동작해 뭐 이런 식의 예,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이 있고요. 그거를 뭐 쓰는 사람들이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해당 엔지니어가 써요. 해당 엔지니어가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위에서 이제 리뷰 다 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승인 받아서 나가는 구조로 돼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품 같은 거 나갈 때는 뭐 당연히 써야 되는 예, 거고 나머지 이제 테크 같은 것도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뭔가 장애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재밌는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이제 사내에서 일단 공유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내 블로그가 또 있거든요. 원래는 거기다 올리고 사람들이 야 이거 왜 뭐 퍼블릭으로 안 해?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뭐 그때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 네. 사내 블로그가 있으니까 그래 잘 많이 쓰나 보네요. 그거를 권장을 뭐 사실 위에서 뭘 하라고는 안 해요. 근데 이게 이미 뭐 문화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런 게 좋은 게 뭐 요즘에는 그 우리나라 IT 기업도 블로그 쓴 애들 테크 블로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데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하나하나 올리면 사실 이제 나중에 자기 그 컨텐츠가 되잖아요. 나중에 뭐 블로그 어디 뭐 회사 옮길 때 나 이런 데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글을 썼어라고 이렇게 링크 하나 올려놓는 게 사실은 훨씬 더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좋은 이제 이제 자기 어필도 되고. 네. 네. 그래서 뭐 옛날에는 누가 우스개로 클라우드플레어는 블로그 써서 펀딩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네, 할 정도로. 근데 지금 많이 커졌는데 그런 이제 이렇게 그 컬처를 이제 계속 잘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도 초기에는 좀 썼었는데 회사 커질수록 사람들이 더 부담스러워서 안 쓰더라고. 내가 이런 약간 부족한 기술 이야기를 써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사내 블로그 있다고 하니까 사내 블로그는 부담 없이 올리고 업보트 받으면 나가고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내 블로그다 다들 쓰고 거기서 뭐 반응이 좋든가 아니면 이제 뭐 공개해도 될 만한 거라든가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밖에 올라오면 이제 이미 안에서는 한 뭐 석 달, 6달 묵은 콘텐츠인 경우가 많고 네, 특별한 경우 빼고 예를 들면 뭐 장애 리포트라든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공개할 만한 거 이렇게 다들 이제 조절을 할 거잖아요. 뭐 이거는 이제 공개가 돼도 좋은 거 아닌 거 다 이제 필터링해서 적절하게 이제 밖에 사람들이 읽기 좋게. 네. 저도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 이제 뭐 블로그 몇 개 봤는데 이제 사실 그게 하나하나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거 왜 올린 거지? 근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내 시스템을 좀 이해하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이거 여기서 쓰이고 있고 저기서 쓰이고 있고 그런 식으로. 네. 저도 최근에 본 글 중에 클라우드플레어 쓴 거 중에 뭐 IP 주소로 차단 많이 하잖아요. IP 대역으로 뭐 특정 중국을 차단한다거나 뭐 왜냐면 거기서 어뷰징이나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 글이 있더라고 클라우드플레어에서. 그래서 밑에 딱 보면서 계속 기대했죠. 이거 뭔가 방법이 있나 했는데 열심히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끝나서 그냥 이런 걸 또 부담 없이 쓰는구나. 원래 회사 블로그 가면 왠지 내가 해보고 알려주거나 제품 소개하거나 했는데 이거 진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그냥 같이 고민 클라우드플레어 뭐 안전한 걸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끝났나 해서 뭐 그냥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돼. 나쁘진 않은데 개인 블로그에는 또 많이 올라올 법한데 그거 보고 좀 특이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계속 챙겨보긴 하는데 그래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쨌든 글이 너무 길어서 좀 글은 좋은데 읽다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가 있고 최근에 좀 느낀 거는 아주 올라오는 즉시 되진 않는데 한글 번역이 꽤 된 게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미국 회사 기준보다는 꽤 괜찮은 품질로 한국어 번역된 글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달 전에만 해도 없었는데 여기 클라우드 플레이어 사무실 생기면서부터 왠지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전문적이고 약간 누가 전문적으로 붙어서 계속 번역을 하나 보네. 지금 요즘 나오는 글은 거의 다 번역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3년 전에 나왔던 건 아마 제가 번역했던 거고 최근에 한 건 이제 회사에서 했겠죠. 클라우드 플레이어 프론트랑 계속 헷갈리는데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제 트래픽 요금이 안 나가는 그런 과금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해지는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회사가 이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나?
그런 포인트들 내부에서 어떻게 좀 보셨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거고. 근데 이제 저 그 회사 블로그 옛날에 올라온 글에도 있지만 이제 그 국가별로 이제 아니면 이제 ISP별로 그 밴드위스 코스트나 아니면 이제 과금하는 방식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무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이제 좀 그 네트워크 단가를 아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맞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뭐 피어링 같은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맞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사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형 아니면 이제 아주 오래된 큰 그 네트워크 가진 회사 예를 들면 뭐 아카마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은 원래 갖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되게 좋아요. 좋고 이제 네트워크 단가도 저렴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아끼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보통 이제 무료 플랜들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정액제 뭐 엔터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기능 차이가 그러니까 밴드위스 과금 대신 이제 기능 차이로 좀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CDN 제품 말고 CDN이나 이제 디도스 방어 제품 말고도 뭐 네트워크나 뭐 보안이나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뭐 클라우드 컴퓨팅, 엣지 컴퓨팅 네. 관련된 그 프로덕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쫓아가지 못하니까 뭐 좀 그런 쪽으로 좀 다변화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고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클라우드 플레이어 CEO가 뭐 글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이그레스 비용인가 그러니까 AWS 클라우드 프론트가 너무 과도한 비용 받고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둘 중 하나잖아요. 이쪽이 엄청 싸거나 저쪽이 너무 많은 이윤을 남기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 내용을 모르는데 또 하다 보니까 여기가 AWS가 너무 돈을 많이 챙기고 있는 건가? 오히려 여기가 좀 적절하게 하고 있고 그런 생각도 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 대놓고 비교 광고가 허용이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콜라와 펩시.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뭐 무슨 밴더 이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이름 해놓고 비교하는 게 뭐 그 굉장히 일상화돼 있어서 예, 약간 좀 그렇게 좀 예, 많이들 하죠 보면. 그러면 예전에도 이제 CDN 관련된 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원래 CDN이나 이런 데 비용이 네. 그 밴드위스라고 하는 게 이제 밴드위스랑 사실 트래픽 양이랑은 다르잖아요. 네. AWS 같은 데는 트래픽 양으로 뭐 1기가 이렇게 과금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CDN 회사들은 이렇게 밴드위스 초당 그걸로 받지 이 트래픽 기가 뭐 AWS처럼 안 받았었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그거는 사실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의 뭐 과금 정책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 옛날에 한국 CDN 회사들 같으면 이제 피크 밴드위스 맞아요. 기준으로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또 해외 CDN 회사들은 대부분 그냥 토탈 볼륨 뭐한 달에 뭐 몇 테라바이트 썼어 뭐 예를 들면은 그렇게들도 그렇게 많이 받고 뭐 피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예, 엄격하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클라우드 프론트가 거의 볼륨으로 과금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거는 다분히 좀 서양식. 그러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AWS가 시작한 그런 과금을 좀 퍼뜨려서 그렇지. 그게- 어차피 네트워크 회사들은 또 밴드위스 단위로 계약할 때는 IDC 계약할 때는 또 밴드위스로 하지 않나요? 거기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재밌는 게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가 그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CDN이란 걸 인지를 한 게 뭐 옛날에도 이제 뭐 게임 회사나 이제 스트리밍 뭐 교육 쪽이나 이런 원래 많이 썼지만은 그 일반 개발자들이 CDN이란 거 인지하게 된 게 아마 그 클라우드 프론트의 그런 것 역할이 같아요. 굉장히 맞아요. 크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쉽게 이제 그냥 혼자서 이게 설정이 가능해지면서 그렇죠. 그제서 이제 그게 뭔지 좀 이해를 하고 예, 뭐 이렇게 조그만 회사에서도 많이 써.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세일즈 만나서 뭐 볼륨으로 계약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는 쓸 일이 없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대중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도 더 늘어나고 예,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클라우드 프론트 처음에 비싸서 당연히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어디 CDN에서 봤더니 뭐 헤이피크 뭐 이런 이야기 하길래 뭔가 나만 모르고 있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잘만 조절하면 훨씬 싸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이렇게 써있진 않던데 이렇게 여러 이렇게
전 이전 회사들의 그 서버다 보면 회사마다 그 볼륨 따지는 것도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 어디는 라스트 마일만 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디는 이제 미드 마일 그렇죠. 미드마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그 이름도 까먹었네. 이제 엣지랑 중간 그 CDN 내에도 그 서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 모으는 서버, 예. 큰 스케치 서버. 예, 거기서 예.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미드마일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여기까지도 다 합쳐서 볼륨 하는 데도 있고. 맞아요. 예. 네, 그게 좀 해석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CDN 갈아타는데 우리는 미드마일을 책정 안 하기 때문에 네. 실제 당신들이 지금 보는 것보다 오히려 좀 양이 줄어들 거다. 딱 정확히 얼마 줄어드는지 서비스 다르니까 비교하기는 없지 뭐 이제 그런 설명도 좀. 저도 최근에 들은 게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막 이그레스 비용 막 과금 적게 하나 아예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뭔가 협회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에 막 다른 회사들 참여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들끼리는 서로 과금 안 하게 트래픽으로.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듣기로는 거기에 애저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아니까 어디 S3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다른 클라우드로 옮기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그거 된 애들끼리는 과금을 안 하기 시작하면 정말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엣지 서버랑 오리진 사이의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그게 AWS면 또 AWS에서 그게 뭐 라스트 마일로 나가는지 뭐 중간에 다른 서버로 나가는지 관계없이 이제 과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걸 이제 다른 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나 이런 데랑 제휴를 해서 뭐 이렇게 서로 과금 같은 거 좀 면제해주고 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건 네. 다른 애들끼리도 해주는데 사실 AWS를 예로 들면 그 존이라 그러나요? IDC 개념? 네. 그거끼리도 과금이 꽤 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막 장애 대응하려고 에이지 멀티 에이지 키면 돈이 막 쭉쭉 늘어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심지어 다른 회사끼리도 그런 거 해서 안 받으려고 하거나 막 싼데. 이거 서비스가 힘이 세니까요. 그런 거 같긴 해요. 아직은. 근데 이게 저도 해보면 이게 결국 CDN 비용도 CDN 비용인데 문제는 이제 뭐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AWS를 많이 쓰니까 그 파일들이 다 대부분 S3에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S3에서 CDN으로 내보내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클라우드 프론트는 그 비용을 안 받거든요. 자기네끼리니까. 그래 버리니까 요 비용이 싸다고 섣부르게 맞아요. 옮겨갔다가는 이 S3 마운드가 더 비싸죠. 아웃바운드 맞아요. 트래픽으로 그 돈을 다 몇 배가 나올 가능성이 맞아요. 커져서 쉽지 않. 그래서 뭐 전에도 하니까 용어를 까먹었는데 이제 그 용어가 피닝이 아니었는데 피닝 같은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CDN이 특정 리전만 보게. 왜냐면 여기 봤다 그 한 번 캐싱에 가서 거기서 이제 엣지로 쏘는 것 같던데 얘가 여기 봤다 하면 트래픽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한 곳만 리전 하나만 보게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 뭐지 패스트리 쪽에는 그런 기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도 그때 예전엔 비용 줄이려고 그런 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최근에 뭐 저희 팟캐스트도 그렇지만 클라우드 플레이 R2 나오면서부터는 약간 고민이 좀 사라지는 리소스만 있으면 예전에는 다른 회사도 보면 S3에 저장했다 그러면 그걸 다 자기 걸로 옮기면 자기들도 싸다 그러는데 그래 못 옮겼는데 그 클라우드 플레이 R2는 S3 API고 우선 100% 호환되게 만들어줬고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그레스도 싸니까 사실 여기 통째로 다 옮겨버리면 AWS 서비스가 가져갈 때는 비용이 안 나가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도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뭐 멀티 클라우드 이런 유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의 최대 걸림돌은 네트워크이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뭔가 그런 거 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사실 그냥 같이 돈 벌면 되잖아요. 같이 그냥 AWS도 받고 GCP도 받는데 우리만 굳이 안 받을 필요 없는데 후발주자로서 좀 강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 얘기하다 보니까 준호님은 이제 CDN만 거의 한 20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전만 해도 저도 어디 뭐 이렇게 가면 CDN이라고 말하면 CDN이 뭔지를 한번 설명해주고 요즘은 그냥 CDN 해도 대부분은 다 그렇죠. CDN을 알고 가서 네. 이제 그냥 예전에는 그냥 CSS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올려주면 빨라 이런 느낌으로 썼다면 지금은 뭐 엣지 컴퓨팅 나오면서 뭔가 이제 미래 네트워크의
큰 축이 CDN으로 옮겨간 이제 뒤에 쿠버네티스와 앞에 같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변화 과정을 다 보신 입장에서 네.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좀 생각이나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CDN 옛날에 생긴 거는 한 90년대 한 중반. 예,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아카마이가 상장하고 그러면서 확 떴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웹사이트 딜리버리가 제일 중요하고 뭐 그거 이제 느리니까 거기 이제 레이턴시가 길잖아요. 예를 들어 동부에서 서버에 접속하면 뭐 그것만 해도 뭐 50ms 나오니까 이제 그거 어떻게 레이턴시 줄일 거냐 하니까 이제 뭐 글로벌 로드 밸런싱 통해서 가까운 엣지 서버 접속하고 뭐 이런 게 위주였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한국 내에서는 뭐 엣지가 뭐 부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뭐 별 차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트래픽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대용량 트래픽을 감당을 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게임 업체나 뭐 저기 뭐 교육 업체 이러닝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썼었는데 그런 쪽으로 가다가 뭐 또 이제 세월이 바뀌니까 뭐 클라우드 컴퓨팅 들어오고 그럼 또 다시 또 이제 앱도 많이 생기고 이제 웹사이트도 뭐 글로벌하게 하는 회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해외에서 주로 쓰던 이제 웹사이트 딜리버리 어떻게 빨리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단순히 뭐 이제 스태틱한 콘텐츠가 이제 캐싱이 되면은 엣지에서 그냥 바로 내려보는 게 사실 제일 편하긴 한데 근데 이제 다이나믹한 콘텐츠도 많잖아요. API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오리진 어쨌든 가야 되는데 그럼 뭐 중간에 이제 요 미들 마일을 또 어떻게 그 가속을 할 거냐. 이게 뭐 TCP 가속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그런 것도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예를 들면 이제 요즘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CDN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엣지 서버에서 바로 뭐 코드를 실행하자 뭐 이런 컨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벤더별로 다 비슷비슷한 게 있고 뭐 사실 그 컨셉이 이제 엄청 새로운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거의 저 2000년대 초반에 아카마이가 이미 다 해놨었거든요 처음에. 네. 그 옛날에 뭐 보면은 그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웹 개발 해보신 분들은 그 SSI라고 서버 사이드 인클루드라고 그래갖고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뭐 문법으로 이렇게 써두면은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예를 들면 아파치에서 이렇게 다 조립해서 내보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웹페이지를 뭐 헤더 따로 뭐 푸터 따로 이렇게 내용 따로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게 이제 그 CDN으로 가면서 ESI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엣지에서 해주는 오리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엣지에다가 요 HTML은 헤더고 요 HTML은 푸터고 요건 이제 컨텐츠인데 요거만 다이나믹하게 생성될 거예요. 뭐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은 얘는 정적으로 엣지가 다 갖고 그쵸 있고. 그쵸. 예, 예. 그러면은 엣지가 그걸 조립해서 내보내는 뭐 이런 게 90년대 초반에 잠깐 쓰던 회사들이 있었고 뭐 지금도 아마 오래 쓰고 있던 애 쓰고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요즘 얘기하는 이제 엣지 쓰는 건 이제 그걸 조금 더 넘어선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으면 워커라고 그래갖고 그 자바스크립트를 그냥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엣지에서. 근데 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갖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CDN들 보면 뭐 페이지 룰셋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캐시 내가 뭐 캐시 관련된 헤더를 뭐 엣지에서 뭐 추가해서 내보내겠다거나 뭐 TTL을 바꾸겠다거나 아니면 뭐 리다이렉션을 하겠다거나 뭐 이런 이제 이 HTTP 리퀘스트 자체를 좀 그러니까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자체를 이렇게 조작하는 용도로 많이 쓰던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 같은 데서 이제 수동으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바스크립트 되고 헤더랑 저기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그냥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액세스가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그 고객이 이걸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제너릭한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다 보니까 뭐 그거 말고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뭔가 이제 중요한 계산 같은 거 다 해봐도 되고 뭐 심지어 뭐 무슨 이제 블로그 보시면 무슨 머신러닝 같은 거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특정한 로직을 그냥 거기다 그냥 얹어 버리는 그러니까 오리진 가지 않고 엣지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엣지에서 해서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보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고
그 아까 이제 알수 같은 거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봤을 땐 그런 거였거든요. 처음에 워커를 만들어 놨는데 쓸만한데 그냥 단순히 HTTP 이렇게 리퀘스트 리스폰스 조작하는 것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고객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스토리지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알투가 생기고 스토리지가 해결이 되니까 오리진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럼 데이터베이스도 엣지로 내려주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 요즘에 SQL 데이터베이스가 또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은데.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 이제 클라우드 벤더마다 다 있잖아요. 뭐 람다도 있고 뭐 클라우드 펑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엣지 컴퓨팅 카테고리에서 그러니까 그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오리진 리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오리진 없이 그 엣지에다가 내 코드 올릴 수 있고 뭐 스토리지 되고 DB 되고 그러면 그냥 사이트를 하나 통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 방향으로 가봐라.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개발자가 그거 컨셉을 이해를 하고 오리진 리스로 내 사이트를 구성을 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발자 어떤 이제 뭐라죠? 뭐 애드보킷 교육하고 뭐 선전하고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게 좀 아직은 이제 그 일반적인 웹사이트 개발자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컨셉이니까 이제 그런 거 하라고들 많이 하죠. 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보면은 작년 가을에 글 올라온 거 보면 뭐 그렇게 무슨 뭐 슈퍼 클라우드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CTO님이. 그래서 이제 아예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 한쪽 구석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뭐 오리진 뭐 밴드위스 뭐 아니면 이제 오리진 이제 뭐 여기도 AWS 같은데 인프라스트럭처 많이 운영하시지만은 이제 그거 뭐 어떻게 뭐 장애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제 머리를 SRE들이 막 머리 싸매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버든은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제 엣지 컴퓨팅 프로바이더들이 다 하니까 당신들은 그냥 코드만 올리고 뭐 모니터링만 잘 하세요. 약간 더 이렇게 하이 레벨한 그런 클라우드 컨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R2나 Z2도 약간 컨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AWS 같은 데 쓰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엣지에 가까이 붙어 있다거나 사실 AWS의 람다는 엣지에 있어도 S3나 이런 거는 애초에 엣지에 쓰려고 만든 용도가 아니니까 아니죠.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키텍처도 그렇고. 아무래도 주력이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그쪽이 주력이니까 네. 거기에 훨씬 더 풍부한 도구들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AWS 입장에서는 수많은 도구 중에 그냥 하나의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보면 뭐 일반적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이제 보통 그 뭐 소위 이제 IaaS 그러니까 뭐 EC2, 뭐 S3 이거 갖고 다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 위에서는. 근데 이 클라우드는 그게 없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여기는 갖고 있는 건 엣지 서버밖에 없으니까 엣지 서버 위에서 뭐든지 할 수 있게. 최대한. 그렇죠. 처음에 스토리지 한다고 들었을 때 우리 스토리지 없는데 어디다 저장하려고 그러지? 뭐,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거의 뭐 그 CDN의 역사 같은 느낌 강의를 들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약간 다음번 주제로 그 최근에는 이제 뭐 HTTP 3 관련된 그런 일들도 좀 하셨다고 하셔서 그런 관련된 좀 이야기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이제 HTTP 3가 뭐지? 뭐가 얼마나 바뀌는 거지? 이런 거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HTTP가 이제 웹사이트 이제 전송하는 데 쓰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에 이제 1.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변화가 이제 요즘엔 다 TLS 써서 HTTPS로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요즘엔 이제 HTTPS가 아닌 트래픽이 훨씬 작거든요. 클라우드 플레이어 통계로도 봐도 엄청 작아졌고 갈수록 작아지고 좀 다르네요. 월드와이드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한 2000년대 중반쯤 되면 이제 그게 느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HTTP2라는 게 나오는데 그 전에 원래 그 2000년대 후반쯤 되면 이제 구글에서 뭐 make the web faster 그래갖고 이제 웹사이트를 빠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험적인 시도를 해요. 그 사람들이 뭐 TCP 레벨에서 뭐 어떤 이제 옵티마이즈도 하고 뭐 SSL, TLS 레벨에서 어떤 이제 옵티마이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HTTP 레벨에서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빠르게 해보자 그래서 나왔던 게 스피디라고 옛날에 SPDY 네. 구글에서 원래 만들어서 디플로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테스트 다 해보고 ITF로 가져가서 표준화시킨 게 HTTP2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HTTP라는 거는 그 이제 메시지 포맷이거든요. 아주 좁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 헤더 나오잖아요. 뭐 get 한 다음에 헤더 쭉 나오고 바디 나오는 요 포맷이 HTTP 메시지고 이거를 어떻게 전송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뭐 플레인 텍스트에다 쭉 뿌리면은 HTTP 1.0인 거고 거기다가 이제 키벌 라이브 추가하면 HTTP 1.1인 거고 거기다 그거를 TLS 위에다 태우면은 HTTPS인 거고 근데 HTTP2에 가면은 이제 한 TCP 커넥션에서 그걸 이제 멀티플렉싱을 하잖아요. 한 TCP 커넥션 열어갖고 이제 여러 리퀘스트가 거기서 이렇게 멀티플렉싱이 되는 구조. 그게 HTTP2인데 이거를 이제 그게 제가 알기로는 표준화가 2015년에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돌려보니까 이제 또 이제 한계들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TCP 커넥션 한계니까 이 TCP는 이제 그 메시지 패킷 오류 나면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할 때까지 멈추잖아요. 그쵸. 이게 멈추면은 거기에 걸려 있는 예를 들면 그 커넥션 안에 지금 멀티플렉스 된 리퀘스트가 예를 들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가 다 멈추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게 헤드 오브 라인.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그 뭐 TCP 자체도 예를 들면 뭐 원래는 이제 다 디폴트로 HTTPS를 염두에 두니까 TCP 연결도 해야 되고 TCP 연결한 다음에 TLS 핸드쉐이크 또 해야 되고 그럼 RTT가 뭐 2개, 3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초기 연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이제 개선을 해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또 구글에서 또 그걸 갖고 또 그 테스트 그 실험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걔네들이 퀵이라고 불렀고 네. 그래서 그 구글이 이제 퀵 만들어서 근데 구글은 이제 회사가 워낙 크고 자기네들이 브라우저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트래픽 제일 많이 나온 사이트를 다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유튜브에다 올리고 크롬에다 구현하고 그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갖고 어느 정도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그걸 그 HTTP2 사례처럼 또 ITF에 들고 와서 이제 표준화 논의를 시작을 해서 그게 아마 한 2016, 7년쯤 될 거고.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표준화를 하면서 그 ITF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좀 느슨하게 이제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구글이 만든 스펙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좀 벤더 스페시픽한 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계산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쭉 얘기를 해갖고 이제 드래프트를 쓰는 거죠. 그럼 드래프트를 쓰면은 그거를 이제 거기는 굉장히 그 실증적이어서 일단 구현을 해요. 네, 구현을 해갖고 맞춰봐요. 네, 그래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뭐 개인도 있고 회사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근데 이제 빅테크 중에서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구글은 당연하고 구글 뭐 페이스북 뭐 클라우드플레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다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브라우저도 있으니까 뭐 파이어폭스 뭐 저기 크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누구는 서버 라이브러리 짰고 누구는 클라이언트 짰으니까 이제 돌려보는 거죠. 돌려보고 이제 돌리다 보면 이제 이게 스펙이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안 돼.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스펙을 잘못 짠 건지 뭐 네가 코드를 잘못 짠 건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 맞춰서 하는 걸 이제 인터롭이라고 그러는데 인터롭을 이제 계속 해요. 하면서 그 이제 드래프트 버전이 계속 이게 올라가고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뭐 이러면 이제 뭐 표준화 과정 거쳐서 이렇게 RFC가 최종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됐고 그 이제 TCP 자체에 이제 한계점들이 있으니까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이제 새로 정의하자. 그래서 이제 퀵이 나오는데 이제 퀵은 이제 UDP 베이스잖아요. UDP 베이스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네트워크를 이제 운영을 하면은 이
TCP랑 UDP 말고는 잘 이렇게 패키지 통과가 안 돼요. 글로벌 라우터로 돌아가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뭐 방화벽도 되게 많고 네. 그 TCP냐 UDP냐라는 거는 그 뭐야 그 IP 헤더에 보면 이렇게 프로토콜 넘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뭐 엄청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근데 뭐 TCP, UDP 말고 예를 들면 뭐 XYZ라고 해서 새로운 넘버를 받으면은 그게 내 PC에서 저쪽 서버까지 안 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수십 년간 인터넷을 운영을 했는데 TCP랑 UDP 말고 다른 트래픽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사내에서는 뭐 뭐든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렇게 실제로 이 다른 ISP끼리 통신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거를 제안을 해도 통신이 안 될 확률이 되게 커요. 그 다음에 그럼 그거 하려고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라우터를 다 업그레이드 할 거냐? 현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인정하는 사이에서 내가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고 싶으면은 유일한 선택은 UDP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UDP는 아시겠지만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보내면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뭐 패킷 로스 났을 때 리커버리 하고 이런 이제 TCP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거기다 다 구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퀵은 또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암호화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TCP에다가 TLS 얹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레이어로 다 뭉뚱그려 갖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면 이미 연결이 되는 순간 이미 암호화 그 경로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퀵 처음에 만들 때 암호화를 옵션으로 할 거냐 아닐 거냐 말이 많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암호화. 네. 이렇게 돼서 됐고. 근데 이제 퀵 자체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쓰고 싶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얹어야 되는데 네. 그럼 당연히 HTTP가 1번인 거죠. 왜냐면 그 제일 많으니까 트래픽이. 네네. 예. 그래서 이제 HTTP를 얹어야 되는데 그 HTTP2에서 쓰던 방식을 일단 거기 멀티플렉싱이 일단 제일 큰 테마였으니까 물론 헤더 컴프레션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HTTP3에 포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퀵에서 이미 해결된 분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암호화도 거기서 해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멀티플렉싱도 이미 해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퀵 위에서 돌아가기에 적합하도록 그 HTTP 그 이제 전송 방식을 약간 이제 수정을 해서 얹어 놓은 게 HTTP3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개발하는 입장에서 1차적으로 궁금한 건 네. HTTP2랑 그 HTTPS 한참 도입을 할 때 네. 저희가 가장 많이 했던 건 이제 인증서 이걸 어떻게 뭐 자동으로 갱신하거나 뭐 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HTTP3를 쓰고 싶다면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혹은 많이 부딪힐 만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찾아야 하죠. 네.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미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네. 사파리는 이제 디폴트는 아니라서 옵션에서 켜져야 되는데 네. 이미 지원하니까 이제 브라우저는 된다 치고 서버를 이제 그 되는 서버를 찾아야죠. 네. 뭐 HTTP3가 되는 이제 뭐 웹서버 네. 아니면 이제 뭐 그 클라우드 예를 들면 클라우드 프론트도 요즘에 지원하고 뭐 클라우드 프론트 당연히 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일단 찾아야 되고 구글도 당연히 되고요.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서 이런 거는 그 이제 퀵에 들어있는 이 암호화 프로토콜이 기본적으로는 TLS 1.3이에요. 네, 그러니까 TLS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쓸 수 있죠. 네. 네. 그럼 그 서버 애플리케이션이 만약에 업데이트 됐다 치면 네.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상관할 네. 필요는 없고 크게 상관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 실제 트래픽이 이제 HTTP3를 그러니까 UDP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지 네. 이제 그런 거는 확인을 해야 해야죠. 된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이제 HTTP3 같으면은 UDP의 443 포트를 쓰거든요. 네. 네, TCP 443이 HTTPS잖아요. UDP 443을 쓰는데 이게 뭐 이렇게 막힌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기업 환경이라든가 예. 이런 데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구글이 자기네들이 구글 퀵 만들어서 테스트할 때도 한 3에서 5%는 안 되더라. 월드와이드 트래픽 중에 퀵이 안 되는 UDP가 안 되는. 네네. 네. 근데 뭐 그게 뭐 ITF 버전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일단 퀵으로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TCP로 폴백을 하도록 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염두에 좀 둬야죠. 그러니까 퀵이 항상 되는 건 아니다. 네. 예, 계속 이렇게 늘어나겠지만은 항상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폴백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고연한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퀵으로 먼저 해봤다가 연결이 안 되면 근데 연결이 안 됐다는 게 뭐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그냥 타임아웃이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폴백을 할 때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안 좋아지니까 뭐 요즘 예를 들면 옛날에 그 IPv4, V6 도입할 때 V6로 패킷 던져보고 안 되면 V4로 연결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보완하려고 그 예를 들면 뭐 해피 아이볼 그래갖고 한꺼번에 다 하는 거죠. 두 V6, 가지를. V4 다 해보고 예를 들면 먼저 되는 대로 가. 뭐 이런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ATP3도 마찬가지로 TCP랑 UDP로 다 던져보고 네. 뭐 먼저 응답 오는 놈으로 연결을 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테크닉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항상 이제 그 UDP가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웹사이트에 TCP를 연결할 땐 저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네이버 사이트에 HTTP 연결이 안 되면 그건 네이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HTTP3는 밑바닥이 UDP다 보니까 이 UDP는 안 돼도 TCP는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실제로 뭐 저희 뭐 일하는 환경에서 웹서버에 뭐 새 버전이나 뭐 플러그인으로 H3 지원한다 해서 하고 프로토콜도 HTTP 브라우저에 나와도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UDP로 해서 H3 그러니까 퀵의 장점을 못 누리고 그럴 수도 TCP 로 있죠. 폴백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브라우저 이제 그 저거 개발 도구에서 이 프로토콜이 지금 2인지 3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TCP로 폴백이 돼도 3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진 않아요. 예, 2로 폴백 되면 당연히 2로 되죠. 아, 2로 폴백이 된다는 거. 예. 헷갈리진 않겠네요. 헷갈리진 않아요. 네. 예. 그럼 제가 3를 뭐 적용을 막 최근에 공부해보나 그러진 않았는데 원래 2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에서 업그레이드 헤더 같은 걸로 체크해서 이제 2로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2로 통신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2, 3가 되는지 보고 얘가 3가 되면 3로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일반 브라우저. 그 옛날엔 일반 아주 브라우저. 옛날엔 이제 HTTP 1.1로 하고 뭐 업그레이드 헤더가 돌아오면 네, 이제 네. 2로 접속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TLS 같으면 그럴 필요 없이 이제 그 TLS 요 핸드쉐이크 할 때 이제 클라이언트 헬로에다가 이제 ALPN이라고 그래갖고 네.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뭘 쓸지 거기다 지정을 하는데 거기다가 H2라고 쓰면 HTTP2로 바로 접속이 되거든요. 요즘은 요즘은- 쓴다는 게 이제 서버가 주는 아니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네. 나는 지금 TLS 커넥션을 맺을 건데 네. 실제 프로토콜은 HTTP2가 될 거야. 네. 이걸 얘기를 안 하면은 디폴트로 HTTP 1.1인 거고 네. 거기다가 ALPN에다가 H2라고 쓰면은 HTTP2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HTTP는 어쨌든 1.1에서 2로 갈 때는 그게 같은 TCP 네. 커넥션이니까 그 안에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데 HTTP3는 UDP니까 새로 맺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그 보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단 HTTP로 접속을 한 다음에 이게 1.1이든 2든 거기 헤더에 보면은 그 Alt SVC라고 이 사이트에서 HTTP3를 제공을 해. 네. 라는 정보를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브라우저가 그거를 캐싱을 하고 있다가 네. 다음번에 그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그냥 퀵으로 가요. 그런 방식이 있고, ITSVC가 네. 그 용도. 예, 근데 그것도 HTTP 1.1이나 2로 한번 접속을 한 다음에 3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아예 그냥 DNS 레코드에다가 네. 그 요즘엔 DNS 레코드가 뭐 A 뭐 이런 거 말고 뭐 HTTPS 뭐 이런 레코드들이 있어요. 새로 프로포절이 되는 것 중에 네. 거기다가 이 도메인은 퀵이 돼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DNS 룩업하는 단계에서 이 사이트가 퀵이 되는지 아닌지 아는 거죠. 그럼 브라우저에서 한 방에 그냥 HTTP3 연결을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많이 도입되진 않고 예, 지금 지원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대부분 Alt SVC 헤더 봐갖고 다시 접속하는 케이스가 뭐 한 99%라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HTTP3 문서 보면 네. HTTP3는 0과 달리
그러니까 HTTP2 때는 항상 핸드쉐이크 했어야 되는데 여긴 네. 0 ITT도 되고 1 ITT도 되고 핸드쉐이크도 된다 뭐 이런 설명이 있던데 네네. 그게 좀 전에 설명하신 그 여러 가지 방식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실은- 지로 RTT나 원 RTT냐는 이제 한번 접속을 한 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네 그러니까 예. 지금 그게 그 부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퀵 써서 TCP랑 TLS 하는 것보다 이제 퀵 써서 하는 장점은 그 TCP는 원래 TCP 3웨이 핸드쉐이크를 한번 맺은 다음에 TLS 핸드쉐이크를 한 뭐 짧으면 한 번 길게는 2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2 RTT, 3 RTT 이렇게 걸리는 거를 퀵은 뭐 이렇게 1 RTT 뭐 2 이렇게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0 RTT인 경우에 이제 아예 그냥 시작부터 내가 리퀘스트를 던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연결하는데 시간이 쪼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예. 프로토콜 자체가 일단 하나 RTT 세이브할 수 있게 돼 있고 내가 그 뭐 제로 RTT, 얼리 데이터 다 쓰면 아예 그냥 제로 RTT로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TCP보다 이제 그 장점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레이턴시가 길면은. 흥미있고 재밌네. 그러네. 이제 약간 들었던 생각은 아까 SPDY도 그렇고 네. 그거를 이름을 참 잘 짓는다. 스피디, 퀵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발음상에서는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QIC인데 네네. 있는 건 퀵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원래 그쵸. 퀵이라는 그쵸. 단어가 예,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사실 한국은 저는 좀 이상하게 읽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냥 부를 때도 그냥 그러니까 퀵과 퀵이 구분을 할 게 아니 구분이 안 되죠. 예, 그냥 예. 구분이 안 되죠. 저도 뭐 오늘 많이 배웠네. 아니 저는 약간 HTTP 볼 때 스피디는 HTTP가 나오면서 스피디라는 용어가 사라졌거든요. 스피디라고 이제는 별로 그쵸. 부르지 않는데 음. 퀵은 저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HTTP가 있는데 퀵도 계속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좀 헷갈렸는데 지금 듣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해가 된 스피디는 이제 HTTP2로 표준화가 돼서 없어진 거고 이제 퀵은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이름인 거죠. 네네. 예. 왜냐하면 이제 스피디 때는 밑바닥은 TCP니까 그 부분은 바뀔 게 없었는데 이제 HTTP3가 되면서 밑바닥은 퀵인데 그 퀵은 이제 그대로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 위에는 이제 HTTP3가 올라가 있는. 예. 이제 이해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클라우드 플레이어 레이다.cloudplayer.com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뭐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이제 아마 쉽게 적용할 수가 그렇지만 사우스 코리아 통계로 봐도 31%가 HTTP3네요. 네, 그 뭐 대한민국 전체 트래픽은 아닐 테고 아마 이제 네. 클라우드 플레이어 기준이니까 아마 세팅이 쉬우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31%가 HTTP3고 61%가 HTTP2. 오, 그래서 약간 제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와 있는 꽤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런 네이버 같은 데서 있나? 그게 아니면 약간 중간에 그 네트워크 회사들이나 거기서 한 게 이렇게 잡힐 수도 있을 것 그럴 같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특히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수도 이게 있고. 클라우드 플레이어만 참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아 예. 이게 그렇지 않으면 더 놀라운데. 클라우드 플레이어였으면 더 높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구글 한국은 이제 구글 트래픽 엄청 많잖아요. 네. 유튜브. 아. 근데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디폴트로 켜져 있으니까. 그러네. 그럼 이해가 되네요. 갑자기. 갑자기 이해됐어요. 앱에서도 구현해 놓고 아, 그죠? 그렇네요. 이렇게 서버에 구현해 놨으니까.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메타 여기도 그렇죠.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다 디폴트로 켜져 있고 심지어 아마 앱에서 켜져 네. 앱도 쓰고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그렇겠다. 그렇게 근데 뭐 한국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도 얼마 전에 뉴스가 있었거든요. 뭐 검색에 적용해 봤더니 뭐 예, 좋아졌다 이런 뉴스가 있었으니까 아마 뭐 늘어나지 않을까 향후에 네.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이 클라우드 플레이어 적용해 보시고 해보셨으니까 뭔가 좀 단점이나 예외적 상황도 있나요? 아니면 HT3가 아무래도 지금 계속 도입 단계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 적용하는 게 거의 뭐 문제없이 훨씬 웬만한 경우 다 좋아라고 해도 될 정도인지 좀 궁금.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원이 그러니까 서버 클라이언트가 다 돼야 되는 게 그쵸. 첫 번째 선결 조건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상 안 될 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사실 그게 약간 좀 짜증나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사실 솔직히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HTTP니까.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HTTP 말고 이제 또 다른 용도로 쓰려는 이제 시도들이 계속 있어요. 예. 이거 이제 그런 건 이제 아까 그 퀵 위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로 올라간 게 HTTP3라는 얘기처럼 이제 그럼 HTTP3 말고 뭐 할 수 있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이제 프락시 같은 걸로도 쓸 수 있는 거고, 예, 뭐 기존에 이제 웹 뭐 트랜스포트 뭐 이런 이제 또 기존에 이제 무슨 뭐 웹소켓 뭐 이런 거 있는데 네. 웹소켓을 HTTP3에서 만들면 그걸 저기 퀵 위에서 만들면 웹 트랜스포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또 새로운 용도들 그다음에 뭐 이제 비디오나 그러니까 스트리밍 쪽 하는 사람들이 또 되게 이런 쪽 이제 요즘엔 왜냐하면 요즘엔 다 비디오 스트리밍도 HTTP잖아요. 네네. HLS는 이런 거. HLS를 뭐 HTTP3로 하면은 뭐가 뭐 달라지냐 좋아지냐 뭐 이런 얘기하고 예. 들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의외로 제가 이거 하면서 느꼈던 게 그 이제 ITF나 이런 데 이제 표준화 가면은 한국 회사들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모바일 쪽 이런 데는 뭐 꽤 있는 걸로 아는데 네. 3GPP나 근데 이쪽 그 프로토콜 개발하는 쪽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 참여들을 좀 많이 했으면은 특히 그러게요. 좀 큰 회사들이 예,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그게 약간 전에도 누구였지? 전에도 다른 분 외국에서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 오실 때 그런 질문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한국에서 볼 때는 개발적으로 당연하긴 한데 좀 신기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뭘 하면 항상 연합체를 구성한 다음에 표준을 만들고 움직이고 싶어 네네. 하는 게 되게 보편화돼 있는 느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우리 자기만 만들고 나만 쓰고 싶은데 라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예. 그게 왜 아니 저게 오랫동안 그게 경험치가 쌓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회 분위기가 있는지 그런 게 항상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퀵을 구글이 만든 다음에 우리만 써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IETF로 가져가는 거죠. 네, 스피디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만 빠르면 얼마나 좋아요. 페북은 안 빠르고 MS도 안 빠르고 구글만 빨라. 유튜브는 신기해. 막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빠르지? 이러면 너무 좋을 텐데 네. 그걸 갖고 가져가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회사에서도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뭐 이런 저는 뭐 펀딩이나 이런 거 다 비슷하게 좀 보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 그게 실제로 분위기 차이가 있나요? 분위기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임팩트를 좀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뭐 하다가 이제 좋은 아이디어 같으면은 말씀대로 이제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남도 쓰고 그러면 사실 뭐 서로 다 좋은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떤 직접적으로 뭐 매출랑 연관이 되냐? 솔직히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좀 앞서 나간다는 이미지를 주는 데는 도움이 되죠. 예, 이 회사 이렇게 뭐 아주 뭐 팡그 같은 이제 빅테크는 아닌데 이렇게 인터넷 자체에 영향 있을 만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럼 사실 뭐 리크루팅 할 때도 좋은 거고 예, 있는 사람들 뭐 모티베이션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위원회가 열리고 했을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알아줄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하는데 위원회가 네. 열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만 가져갈 그쵸. 것 같은 느낌이 일차 그런 일단은 느낌이죠. 저게 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하고 피곤하고. 네. 그래서 좀 아쉬워.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아니, 사실 한국 표준을 필요 없고 우리도 이제 큰 회사들 많으니까 저런 데 같이 들어가서 뭐 같이 논의하고 하면 프로토콜 쪽 아니고 어느 쪽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삼성 같은 회사들은 좀 이런 표준위원회 좀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들었던 것 모바일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예, 4G, 5G, 6G 이런 예, 쪽은 예, 되게 맞아요. 강한 걸로 예, 알아요. 예. 근데 이제 요런 이제 좀 인터넷 좀 관련된 하드웨어가 거. 아닌 좀 이제 저수준의 소프트웨어. 예,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원래 프로토콜이나 통신이 조금 강한데 성 깔고 아까 4G, 5G 선도 하니까 예. 약간 우리나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거기는. 아 오히려 근데 당장 아까 아이 뭐 표준 이런 데 가려면 우선 내가 영어를 해야 되고 뭐 3GPP는 영어 안 하나요? 네?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 많겠죠. 근데 이제. 5G 쪽 가면 이렇게 만나도 한국 사람 많고 뭔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루비 쪽 보면 일본 사람들이 다 꽉 잡고 있어서 네. 거기 커미트 하려면 미국 사람들이 일본어 배워요? 해야 되고 또 그때 한번 그 루비는 아직도 그 질환가로 안 온 게 뭐 옛날 그 레드마인? 레드마인 같은 거 쓰는데 거기서 한번 싸운 적 있거든요. 왜 일본어로 돼야 하냐고 코어 커미터들끼리.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저도 능력 좋은 분들 분명히 많을 텐데 심지어 생각이 있다가도 약간 개발자들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작용하는 건가? 저도 당장 그렇거든요. 글로벌 회사들에 뭐 물어보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니까 약간 VC 통하면 다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거기서 막히는 것도 있어. 저는 그래요. 제안도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뭐 해본 분이 많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해본 분이 많으면 한국의 회사에서 많이 일하고 하면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활동을 기업이 뭐 아까 이제 수익과도 이야기하셨지만 수익이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될 걸 알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약간 공적인 책임감 그런 것도 조금 발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다 걸려 근데 또 있는 적용하는 건 잘하지 않나요? 네이버도 적용은 엄청 잘하죠. 피도 인증인가 이런 건 또 같이 네.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피도 같은 데는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런 액티비티들이 꽤 있어요. 음. 네, 저도 많이 했. 우리 팀 이제 특성상 그런 걸 많이 해야 되고, 네. 네. 뭐 옆에 있는 팀에서도 많이 하고. 네. 그렇군요.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HTTP 수요에 보면 이제 푸시가 있었는데 네. 서버 푸시. 서버 푸시가 네. 있는데 맞아. 이제 사장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요? 거의 없어. 네, 서버 푸시를 크롬에서 아마 이제 지울 거예요. 아 그래요? 아마 이름이 서버 센트 푸시인가? 그 웹사이트 들어가면 날마다 물어보는 거 뉴스 사이트 그건가요? 푸시 보내는 거? 그거랑 다른 거? 아니요, 그 뭐 쿠키 이런 거요? 그거 말고. 아니요, 쿠키 말고 알림 보내는 거. 그거 그건 말하는 거. 노티피케이션? 그건 노티피케이션. 그건 다른 거. 아, 네. 푸시는 다른 이게 거. 프로토콜 레벨 푸시가 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거 갖고 이제 HTTP3에 넣을 거냐 말 거냐 갖고 막 한창 하다가 안 넣기로 했거든요. 안 넣기로 했어요. 응, HTTP3엔 푸시가 없어요. 원래 있다가 빠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럼 그거를 갖고 뭐 그럼 대안은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이제 얼리 힌츠라는 게 이게 생겼거든요. 네. 음. 얼리 힌츠는 이제 그 처음에 웹사이트 접속하면 이제 헤더로 뿌려주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 일본 분이 RFC를 쓰고 네, 그 페스틀리에 있는 분이 그다음에 페스틀리. 그 구현은 이제 우리도 하고 뭐 그쪽도 하고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만 헤더를 보낸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브라우저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크롬에서도 구현하고 네. 그래 놓으면 이제 서로 맞추고 그럼 이제 그거를 쓰고 싶은 이제 고객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건 뭐 공개된 거니까 그 쇼피파이가 그거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3사가 엮여서 돌아가는 거죠. 쇼피파이는 클라우드플레어 고객이니까 이제 우리가 엣지 서버에서 지원이 되면 브라우저는 준비됐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걔네들이 이제 그 걔네들 사이트에서 헤더를 생성을 해줘야지 그렇죠.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뭐 이제 또 특정해갖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졌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증명을 하는 이제 그런 절차들이 이제 있는 거, 협업들을 하는 거죠. 사실 뭐 서로 뭐 경쟁사일 수도 있고 뭐 네.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예, 좀 너무 이렇게 좀 그 이제 뭐 비즈니스에 관련된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이제 좀 협업을 하는 분위기 그런 거는 예. 그런 데서 일할 땐 좋은 거였죠. 네. 예. 듣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조금 설명드리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얼리인트는 이제 서버 사이드 렌더링하면 뭐 DB 읽고 뭐 마크업 만들고 이런데 시간이 걸리니까 네. 일단 얼리인트로 뭐 주면 요거 미리 받고 있어라고 주면 뭐 요 이미지 맞아요. 헤더 요 CSS 요거는 이제 걔가 땡기고 있고 다운로드 그냥 기다리지 않고 네. 해놓고 이제 내가 준비해서 마크업 던져주면 이제 렌더링이 더 빨리 할 수 있고 그 용도로 요즘 했어요. 프론트 잘 아시네요. 개발엔 좀 유리하겠네요, 확실히. 잘 요즘 아시네요. 프론트 네, 첫 네. 화면 로딩 느리다고 해서 맞아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는데 그래도 또 느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버 푸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네요. 네. 아
그렇게 근데 연구를 원래 해놨- 또 서버 푸시 정도는 그게 아닌 거 아니에요? 중간에도 뭐 써주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들었는데 HP가 나온 다음에 그거가 거의 안 쓰여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잘 안 쓰여서 아니 그 많이 썼고 아, 그래요? 그 뭐 CDN 벤더들 웬만하면 지원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푸시니까 서버에서 일방적으로 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받은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은 아, 그렇네. 컨텐츠를 푸시할 수도 있고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이트 만드는 사람들이 막 그 일일이 다 고민해갖고 아 이 페이지에서는 요거 쏴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뭐 우리 페이지에 뭐 CSS가 5개 필요해 그럼 무조건 그거 그냥 맞아요. 쏴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그 있고. 이제 밴드위스 낭비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쏘기 전에 브라우저에 캐싱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럼 안 보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서버 푸시 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브라우저에 그 파일이 캐싱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괜히 이제 밴드위스만 낭비하는 거니까. 비율이 오려. 그렇죠, 그렇죠. 낭비 요소가 너무 크네요. 네. 여기서는 무조건 보내면 좋으니까 그냥 막 보낼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얼리인치 헤더 실어서 보내면 브라우저가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너는 그렇네요. 서버 사이드에선 파일 10개를 푸시하라고 보냈는데 내가 보니까 5개 님이 캐싱하고 있어. 그러면 난 나머지 5개만 받을 거야. 이게 가능해지니까. 훨씬 좋은 보이네요. 유용해 보이네요. 네.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잘 만드시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이 스탠스는 예를 들면은 이제 푸시 같으면 이제 그 HTTP2 프로토콜에 박혀 있는 부분이라서 이 프로토콜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린치는 헤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현하기 훨씬 원래 프로토콜을 건드리지 않아도 헤더만 하나 정의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현도 쉽고 뭐 이거 갖고 HTTP2를 고쳐야 돼 이 논의를 할 필요도 없고 호환성도 좋겠네요. 호환성도 좋고 뭐 브라우저에서 모르는 브라우저는 그냥 무시하면 끝이니까. 그렇죠. 네. 예, 예. 뭐 이런 장단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뭐 얼린치는 전 참여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 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밌더라고요. 그럼 그 변화 과정이나 뭐 드래프트 이런 걸 보면서 구현하면서 그거 과정을 다 보시면서 만드셨겠네요. 그렇죠. 모든 논의를 참여하진 않아도. 그렇죠. 네. 인터업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저는 이제 그 퀵에서 이제 그 혼잡제어 그쪽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리눅스 뭐 TCP에 보면 뭐 큐빅도 있고 뭐 BBR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잘 모릅니다. 예. 그 이제 그 혼잡제어라는 건 이제 네트워크 라인에다가 내가 패킷을 너무 많이 보내면 이제 패킷 로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패킷 로스는 안 생기면서 최대한 패킷을 많이 보내야지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회선을 많이 쓰고 있으면은 이제 좀 서로 좀 나눠 써야 되고, 예, 그러니까 내가 남은 용량 이 회선의 남은 용량만큼 내가 이제 보내고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하면 그걸 또 이 한 회선을 여러 커넥션에 나눠서 쓰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네. 쉐어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혼잡제어인데 그거가 뭐 퀵이나 TCP나 다를 게 없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구현만 네.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퀵 RFC에 보면은 그 원래 이제 옛날에 BSD TCP 만들어졌을 때 들어갔던 게 리노라고 있거든요. TCP 리노, 뉴 리노라고 보통 하는 이제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컨제스천 윈도우가 있는데 뭐 로스가 생기면은 컨제스천 윈도우를 뭐 반으로 내린다. 뭐 이런 식의 뭐 네트워크 시간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제 그게 리노고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안정적이긴 한데 느려요. 네. 느리니까 그거를 개선하려고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프로토콜 그 컨제스천 컨트롤 알고리즘들이 있고 이제 뭐 그 중에 이제 리눅스 지금도 표준인 게 스탠다드 10년 넘게 지금 스탠다드로 돼 있는 게 그 큐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예. 제가 이해하고 이끄는 이 한국 분이 인터넷에 끼친 가장 큰 임팩트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건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이제 원래 TCP용인데 그걸 이제 퀵용으로 포팅을 하는 거죠. 그 이제 회사에서 이제 퀵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인터업 하면서 회사들이 그 퀵 구현을 다 독자적으로 해요. 누가 이렇게 그 여러 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라이브를 하나 만들어 놓고 다 거기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펙만 주어 놓고 서로 다 따로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 맞춰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플레이어도 퀴시라는 게 있고 그건 또 러스트 기반으로 돼 있어갖고 이제 그 위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회사마다 뭐 누구는 C++로 짜고, 뭐 누구는 러스트로 짜고, 누구는 C로 짜고, 뭐 누구는 파이썬으로 짜고 있고, 뭐 누구는 뭐 하스켈로 짜고, 뭐 이렇게 네. 알아서들 하는 분위기라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 만들면은 이제 예를 들면 뭐 큐빅이다 그러면 이제 RFC가 있거든요. 8312라고 거기 이제 써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구현을 해보고 제대로 들어간지 확인하고.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문서가 왠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문서 만든 사람한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드래프트나 RFC 같은데 또 좀 기여할 수 있는. 이게 뭐 오픈 소스로 따지면은 뭐 내가 버그 찾았으니까 뭐 PR 보내고 이런 것처럼 그 RFC나 이제 ITF 드래프트 만든 사람들한테 예, 피드백 보내고 예,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런 게 궁금해지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표준화되고 난 다음에도 예를 들어 그 구현을 엔진엑스도 해야 되고 뭐 트래픽도 해야 되고 HA 프록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사실 또 문서를 하나하나 읽다 보면 사람마다 해석이 그렇죠, 달라질 수 있는데 예. 이걸 뭐 구현해 줄 수는 없을 테니까 이거를 뭐 구현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게 뭐 자동화 테스트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 구현한 다음에 이걸 돌리니까 네. 요거는 지원이 되는데 요거는 안 돼. 너 요거 빠뜨렸어. 뭐 이런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처음에 인터롭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뭐 클라이언트가 내가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플레이어 클라이언트가 뭐 예를 들면 뭐 구글이 만든 서버에 접속이 되느냐 네,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될 수도.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걸 일일이 테스트하려니까 너무 이제 뭐 하니까 이걸 자동화하자. 아, 네. 그래갖고 자동화 테스트 수트를 어떤 분이 짰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서버 라이브러리 이렇게 쫙 있고 회사별로 또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도 쭉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테스트가 쭉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커넥션 한번 해보기, 뭐 커넥션에서 뭐 예를 들면 한 1메가 정도 받아보기, 아니면 반대로 1메가 정도 뭐 올려보기, 아니면은 뭐 0 RTT 테스트, 뭐 1 RT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토콜에서 테스트하고 싶은 게 쫙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테스트 항목을 만들어서 그 인터럽 런너라고 그래갖고 그 매트릭스를 쫙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쫙 돌리면은 뭐 누구랑 누구는 뭐 안 되고 안 되고. 누구랑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당 개발자들이 그걸 보고 고치는 거죠. 네. 그런 테스트도 만드는 거 재밌겠네요. 네, 그건 뭐 다 인터넷에 공개돼 네. 있으니까. 네. 아. 집에서 아니, 자기 PC에서 돌릴 수도 있어요. 저도 네. 디버깅 할 때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막 거 보고 만들겠네요. 큐빅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큐빅 제안자 중 한 분이 지금 현재는 농사 전문가로 변신하셨다는 얘기를 채팅창에 어느 분이 그분이 올려주셨네요. 저 삼성전자 CTO셨죠. 아 그래요? 네.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사실 우리 눈에는 잘 안 들어오는데 그렇죠. 네 이런 분들 덕에 또 HTTP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저 분들은 위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 맞아요. 솔직히 잘 모르.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 맞아요. 네. 벌써 1시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죠. 네. 혹시 뭐 요 얘기는 또 꼭 하고 싶었는데 아직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나시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뭐 개인적인 부분도 괜찮고 뭐 네. 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던 이제 뭐 HTTP나 이제 퀵이나 이런 네. 컨텍스트로 얘기하면은 뭐 이제 사실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던 게 좀 좋은 경험이 많이 됐었고요, 저는.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말로만 듣던 거 이렇게 직접 하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찬스가 예를 들면 이제 요거 채팅에 지금 RFC 8312라고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이제 이걸 이제 히스토리를 모르면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큐빅도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저자가 몇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원래 페이퍼를 쓴 게 있고 페이퍼를 갖고 구글에서 리눅스에다 구현을 해갖고 집어넣어서 그리고 구현을 해놓고선 거꾸로 그걸 갖고 RFC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퍼랑 이 RFC 내용이 달라요. 네. 근데 이게 이미 15년 전 RFC 내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버그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 코드를 보면 달라.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가 난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씀. 그 RFC 831이랑 리눅스 커널 코드랑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자. 그래갖고 또 이걸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어요. 네. 831 비스라고 그러는데 뭐 이제 제가 지금 구현했던 부분들은 이제 8311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 리눅스 커널 코드 현재 커널 코드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8312가 아니라 8312 비스의 그 기존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구현을 하다 보면은 왜 이러지? 뭐 이러면 뭐 예를 들면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요거 지금 개정판 만드는 분이 있으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 또 질문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큐빅이 혼자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 또 이제 보완적으로 그 하이스타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원래 이분들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져가 갖고 그쪽에서는 하이스타트 플러스라고 또 만들어요. 이제 그것도 지금 RFC 아직 그 드래프트 상황인데 이제 이제 제가 요거 둘 다 구현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둘 다 구현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런 RFC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TCP 베이스로 알고리즘을 써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퀵으로 포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뭔가 이상한데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진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갖고 포팅을 해야 되니까 그 다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이러지? 뭐 이런 걸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그 다음번에 업데이트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데 이제 얘기를 좀 이제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면은 이제 뭐 컨트리뷰터 이름으로도 좀 넣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아마 RFC 831이 올라갈 건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그러니까 오픈 소스 하는 것은 똑같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프로토콜 구현하는 것도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꼭 무슨 뭐 대학에서 뭐 박사 따고 뭐 해당 분야에서 이게 아니라 하다가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저자들한테 되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런 것 자체도 이제 깃허브에서 많이 진행이 돼요. 네. 깃허브에 가면 거기다 뭐 질문 던져도 되고 PR로 알려도 네.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들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그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국내에 이제 이런 거 얼마나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이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이제 할 일도 되게 많고 좀 아직 특히나 이제 퀵이나 HTTP3 같으면 이제 RFC 된 지가 이제 2년밖에 안 된 아주 네. 그 2년이면 아주 프레시한 거거든요. 왜냐면 TCP 나온 지 40년도 넘었잖아요. 네. 지금 40년 만에 드디어 이거를 좀 대체해 볼 만한 뭔가가 새로 등장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소위 말하면 이제 블루오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네트워킹에 관심이 있고 뭐 이런 쪽 좀 참여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마 굉장히 좋은 기회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죄송한데 그 코드는 뭘로 주로 되어 있나요? 코드 언어가 뭘로 되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사별로 달라요. 회사별로 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러스트, 네. C++, 뭐 C가 제일 많고 네네. 그 다음에 뭐 파이썬도 있고 오. 뭐 하스켈도 있고 뭐 자바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포팅하려면 좀 신뢰할 수 있는 회사 중에 내가 좀 익숙한 언어로 구현한 회사를 그쵸. 찾아서 근데 이제 이게 참 잡아야 벤더마다 히스토리가 좀 이상해갖고 예를 들면은 엔진엑스는 그러니까 자체 구현하기로 했어요. 엔진엑스 지금 그 커런트 트리 가시면은 네. 엔진엑스에서 자체 구현한 퀵이 있고 예를 들면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원래 엔진엑스 쓰고 있는데 여기는 QC를 만드니까 QC에다가 CFFI 달아갖고 엔진엑스에다가 포팅을 했거든요. 뭐 그것도 공개돼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컴플릿이 나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 업그레이드를 못해요. 그래서 네.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까 뭐 HA 프락시나 이런 애들도 이제 정확히 모르겠는데 말씀대로 있는 것 중에 안정적인 걸 하나 구현을 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링크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런 거 저도 살짝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 실험적 지원으로 좀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구현 따라서 이제
이미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스택 구현은 다 라이브러리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져 써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어떤 초이스가 있을 거냐. 근데 뭐 일단 뭐 원래 랭귀지가 뭐였나도 되게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이렇게 호환성이 궁합이 잘 맞을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네. 근데 이게 옛날 그니까 뭐 TCP다 그러면 사실 리눅스 커널 안에 들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 할 게 없거든요. 뭐 커널 고칠 것도 아니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걸 받아들이고 써야 되는데 이제 퀵 하면서 사람들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 사람들 질문 중에 왜 커널에 안 만들어요? 예. 프로토콜인데. 예. 나 그냥 쓰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리눅스 커널에 들어 있으면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문제가 일단 사람들 생각 원래 이걸 이제 그 ITF 사람들 생각이 이제 좀 어떤 좀 다양성, 그러니까 하나의 구현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해서 서로 맞춰 좀 보자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서로 편하고요. 네. 회사에 이렇게 몇 명 담당자가 있으면 각자 알아서들 그 회사 내에서 구현하는 게 일단 빠르잖아요. 그걸 그쵸. 다른 회사랑 협업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커널에다 뭘 넣으려면 되게 힘들기 때문에 테스트도 많이 해도 이게 복잡해지니까. 근데 그냥 라이브러리를 짜면은 개발도 쉽고 테스트도 쉽고. 예. 일단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또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API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야 뭐 다 계속 죄송합니다. 이제 라이브러리가 다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요거 엑스포트된 이 라이브러리 뭐 API가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럼 예를 들면 그거를 통일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아직은 초기니까 최대한 이렇게 다양성을 보자는 방향으로 가보고 가다 보면은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생겨날 거고 그러면 또 그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UDP 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유저랜드 그러니까 이제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를 짜는 게 가능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커널에서 뭐 로스켓으로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뭐 루트 권한 필요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커널로 짜는 게 커널 어떤 뭐 모듈이나 이런 거 짜는 게 더 합리적일 수는 있는데 UDP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엔드 유저 그러니까 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특별한 그 권한이 없이도 UDP 그냥 소켓만 열면 되니까 그 개발이 좀 더 쉬운 측면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리눅스에서 뭐 현재 뭐 TCP 커넥션 보려면 뭐 네스텟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커널이 그 TCP를 전체를 소켓을 전체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애플리케이션마다 다 독자적으로 퀵 라이브러리 하나씩 따로 링크하고 있으면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내 호스트에서 지금 열어놓은 퀵 커넥션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단점이죠. 네네. 커널 어프로치는 그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크롬 브라우저에서 내가 지금 퀵 커넥션 몇 개 열고 있어. 근데 TCP 같으면 내가 그냥 터미널 띄워서 네스텟 하면 SS든 뭐 치면 나오잖아요. 근데 퀵은 그게 안 나오는 거지. 크롬에서 뭐 넷 인터널 열어갖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럼 파이어폭스에서 연 거는 모르는 거죠. 그럼 파이어폭스에서 또 봐야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이제 중앙 그 관리 체제는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이제 초기고 뭐 이러다 보면 뭐 누가 또 만들어 쓰겠지. 할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네가 생각 있으면 한번 해봐. 여기는 다 코드로. 그러니까 제가 ITF 활동하면서 받은 인상이 굉장히 이거 해갖고는 안 되고 네.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고 짜서 보여줘야 돌아가는 게 장땡인 네네. 컬처더라고요. 페이스 칩. 뭐 말 좋아 그래 그럼 짜봐. 그래서 거기서 이 리드하는 사람들 보면 다 아주 훌륭한 프로그래머들 기본적으로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코드도 잘 짜.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지. 왜 무슨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면 이런 걸 이런 능력을 갖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최준호님은 봐도 그런 느낌인데. 그쵸. 저도 뭐
처음에 이제 기대했던 내용은 사실 HTTP3와 퀵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설명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물론 그런 얘기도 다뤘지만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오픈소스 개발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사실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준호님도 너무 즐거워하셔서 아, 이렇게 그런가요? 약간 이렇게 분위기가 또 네. 후반부인데도 텐션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아, 유지된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네. 실리콘밸리에서 누밥 창업하셨다고 해서 네, 예, 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사실 그럼 뭐 이제 공동 창업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 한국 사람이랑 공동 창업자가 저를 꼬셨죠. 원래 미국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던 분이에요? 예, 아,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토픽이라. 그쵸? 그러게요. 그럼 클라우드 플레이어랑 원래 아는 사이인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와서 그래서, 아니 이제 뭐 음. 그 회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돈이 떨어져 가던 음. 상황에서 이제 인수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랑 갑자기 연결이 잘 돼갖고 잘 됐네요. 이렇게 됐어요. 역시 큰 물에서 놀아요. 그냥 궁금했었어요. 아, 오늘 청취자, 애청자이시자 또 후원자이시자 근데 또 이렇게 방문해서 또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방문해주신 소감 한마디 듣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 44비츠 전에 뭐 스탠다드 아웃 FM이었는데 네네. 사실 그때부터 이제 듣기 시작을 했고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이제 좀 기술적인 주제로 얘기하는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많이 듣기 때문에 네. 뭐 한국이나 일본 아니 저기 영어권이나 이제 일본어 이렇게 많이 듣는데 이제 한국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 팟캐스트가 있는 게 처음엔 되게 반가워서 네. 듣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몇 년 동안 좀 이제 꾸준하게 계속 그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것도 좋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후원도 좀 하게 됐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옛날에는 듣다 보면 약간 좀 저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맞죠. 그래서 좀 그런데 지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적해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댓글 기능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나와서 얘기를 직접 하기로 마음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쨌든 뭐 실리콘밸리에 좀 오래 있었으니까 사실 거기 돌아가는 걸 좀 많이 알잖아요. 네, 회사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이 한국에서 계신 분들은 또 저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뭐 이런 좀 다른 이제 관점에서 보는 것도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는 게 이제 별로 한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되게 다양한 그 주제를 다뤄주시는 것도 되게 네. 고마웠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직접 이렇게 얼굴 뵙고 그러니까 이렇게 게스트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확실히 게스트 모셨을 때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끼리 하면 약간 잡담하다가 깊게 못 들어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오늘 덕분에 재미있고 또 유익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23분이나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오, 많은 건가요? 게스트가 중요한